신규 확진자 수가 어제보다 올라서 500명대를 기록했습니다. 급격한 증가세는 아니지만 여전히 조용한 전파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방역당국은 코로나19의 기세를 완전히 꺾기 위해서는 앞으로 50여일이 정말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오늘 관련 소식은 김경우 인제대 백병원 가정의학과 교수와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매주 유사한 그런 상황들이 이제 펼쳐지고 있습니다만 오늘도 다시 500명대로 또 올라오게 됐습니다. 이번 주가 또 어떻게 또 될지가 어떻게 또 이제 상황이 전개될지가 굉장히 중요한 그런 상황인데 오늘 나온 확진자를 토대로 해서 현재 상황에 대한 분석을 좀 먼저 부탁드릴게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일단 신규 확진자 수가 이제 뭐 감소세에 있지 않냐 이런 판단이 나왔지만 일단은 그 검사 건수 대비 확진자 비율을 봤을 때 우리가 이제 지난주와 그 2주 전하고 이제 비교를 했을 때 네. 2주 전보다 이제 지난주 같은 경우에는 확진자 수가 4,300명에서 4,000명대로 한 5% 정도 감소했지만 네. 그 주간 검사 건수 같은 경우에는 24만 건에서 20만 건으로 15%가 감소했거든요. 그만큼 검사가 좀 덜 됐다. 예. 그러니까 양성률도 2주 전에는 1.79%였는데 지난주에는 오히려 1.96%로 증가하는, 그러니까 충분히 감염자를 찾지 못했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좀 감소해 보이는 듯한 착시 효과가 있을 가능성이 있겠다가 좀 문제가 되겠고요. 또 하나는 이제 변이 바이러스 확산세가 좀처럼 꺾이지 않는다. 예. 계속 증가할 가능성이 여전히 높겠다라는 것이 있겠고요. 세 번째는 이제 고령층에서 확진자 발생 비율이 그러니까 예방 접종하면서 줄긴 했지만 여전히 높다 이렇게 봐야 되겠는데요. 우리나라 인구 구조상 80세 이상 인구수는 3%. 70대 이상은 한 7%, 그러니까 70세 이상은 한 10% 정도 되시는데 백신 접종 이전에는 이제 80세 이상은 이제 15%, 70대에는 12%, 그러니까 27% 굉장히 많이 발생했고 접종 이후에 최근에는 이제 80대 이상은 10%, 70대는 이제 9%에서 한 19%가 발생하고 있는데 전보단 줄긴 했지만은 우리 인구 구조로 봤을 때 여전히 다른 연령층에 비해서 2배 이상 많이 발생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돼서 특히 이제 고령층에 감염되시면은 위중증이나 치명률이 높기 때문에 네. 저는 절대로 좀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전반적인 상황들을 쭉 짚어주셨는데 방역 당국에서는 앞으로 50여일, 상반기 2달 정도가 정말 중요한 시기다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그 배경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그렇습니다. 아직 그 80세 이상 어르신들 접종률이 한 49%, 그 70대 어르신들 접종률이 39%밖에 되지 않았으니까 최소 1차 이상 접종을 맞으신 분들이요. 그리고 이제 앞으로 순차적으로 백신이 도입되면서 접종이 시작되는데 당분간은 이제 2차 접종에 이제 주력을 하게 될 것 같고요. 네. 신규로 1차 접종을 맞으시는 분들이 늘어나는 것은 5월 27일 이후라든지 조금 좀 시간이 걸릴 것 같아서 많은 분들이 이제 당분간 1차 접종에 많이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더 늘어날 가능성이 조금 적어 보이는 부분이 우려가 되겠고 예. 또 하나는 이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에 대해서 접종 예약을 받고 있는데 동의율은 60%지만 예약하시는 것에 대해 예약하는 어떤 문화라 그럴까요? 그런 거에 좀 익숙치 않으셔서 그런지 예약률이 좀 아직 좀 낮은 부분이 있겠다. 그리고 이제 변이 바이러스 같은 경우에는 전에 이제 확진자분들을 통한 어떤 접촉자를 통해서 우리가 격리를 했지만 예. 지금은 감염 경로를 알 수 없는 조용한 지역 사회에서의 변이 바이러스 전파가 계속 늘어나고 있다. 차지하는 분율도 증가하고 있어서 이 부분이 앞으로 이제 한두 달간 굉장히 우리 방역 상황에서 굉장히 큰 위험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앞서 변이 바이러스 확산세는 여전하다고 짚어주셨지만 그 변이가 확산하는 걸 좀 막기 위해서는 예방 접종 속도가 좀 높아지면 그 확산세도 좀 누를 수 있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변이 바이러스는 알려진 것처럼 전파력도 높고 예. 또 일부 바이러스는 위중증이나 치명률도 더 높게 변이가 지금 유행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기존에 우리가 사회적 거리두기라든지 중환자 병상이라든지 또 선제적인 검사라든지 이것만으로는 충분히 통제하지 못하는 수준에 이를 수가 있다는 잠재력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예. 지금 거기서 추가적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말씀하신 예방 접종을 확대해서 우리가 보다 이제 감염 연결 고리를 끊는 노력들을 해야 되는데 지금 나오는 변이 바이러스는 일부 변이 바이러스는 예방 백신에 대해서 조금 효능이 떨어진다는 보고는 있지만 네. 그래도 어느 정도 접종을 하시면 어떤 변이는 충분히 예방 효과가 있고
조금 중증으로 예방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지금 예방 접종을 많이 늘려야 되는데요. 우리가 이제 70% 1차 접종하는 것이 이제 9월은 돼야지 가능하기 때문에 아직 우리가 많은 분들이 접종을 하기엔 좀 시간이 좀 많이 걸릴 것 같은데 일단 최소한 고령의 어르신이라도 먼저 빨리 접종을 많이 하셔서 위중증 또 치명률 올라가는 것을 최대한 막는 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단기간의 목표로 삼아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뭐 어느 나라든 마찬가지겠습니다만, 그러니까 그 완화 코로나 19가 뭐 아주 심한 나라든 아니면 지금 증가세가 좀 더딘 나라든 간에 변이 바이러스가 굉장히 큰 변수가 될 수 있다라는 건 뭐 어느 나라나 마찬가지인 상황인 것 같은데 이제 그런 가운데에서 WHO가 인도발 변이를 관심 변이에서 우려 변이로 포함시켰습니다. 이건 어떤 의미가 있다고 봐야 될까요? 네, 그래서 변이는 이제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 중에서 우리가 좀 우려를 가지고 등록한 변이 바이러스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물론 유럽 CDC, 유럽 질병관리청이나 미국의 질병관리청, 그리고 세계보건기구별로 조금 분류가 다를 수는 있겠지만은 아무래도 전파력이 기존 바이러스보다 더 높고 또 항체에 대해서 중화 능력이 좀 떨어지는 바이러스라든지 또 우리가 예방 접종으로 충분한 방어가 어렵거나 항체 치료제로 충분한 치료 능력이 떨어지는 변이 바이러스, 그리고 우리가 유전자 검사를 할 때 이 타겟을 피해가는 변이 바이러스, 검사를 피해가는 변이 바이러스, 이런 것들은 우리가 이제 우려 바이러스로 분류할 수가 있겠는데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최근에 인도 바이러스 같은 경우, 인도에서 유행하고 있는 변이 바이러스 같은 경우에도 전파력이 더 높고 또 일부는 또 이제 가지고 있는 항체에 의해서 중화 능력이 좀 떨어지는 것이 아니냐라는 근거들을 이제 세계보건기구에서 검토를 해서 우려 바이러스로 이제 분류를 하게 되겠는데요. 예. 이제 미국이나 이제 유럽 질병청에서도 추가적인 분류가 될 것으로 기대되는데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려 바이러스의 좀 캘리포니아 변이 바이러스 두 종이 이제 우려 바이러스로 등록이 되어 있는데 캘리포니아 변이 같은 경우에는 기존 바이러스보다 전파 속도가 한 20% 정도 빠르고 중화 능력이 좀 떨어진다. 이렇게 해서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캘리포니아 변이 바이러스가 이제 우려 변이 바이러스로 추가되어 있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제는 백신 관련된 소식 짚어보겠습니다. 미국에서 화이자 백신을 12세 이상 청소년에 대해서 사용을 하는 걸 긴급 승인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일단 성인들은 어느 정도 맞을 만큼은 맞은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12세 이상 청소년에게도 백신을 이제 접종하기 시작하면 집단 면역에 어느 정도 속도를 낼 수 있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소아청소년 같은 경우에는 비교적 성인에 비해서 경증이나 무증상 감염이 많기 때문에 예. 그리고 소아청소년은 주로 집단이나 단체 생활, 학교 생활 같은 것들을 많이 하기 때문에 예. 전파가 더 많이 일어날 수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조용한 전파를 더 많이 일으킬 가능성이 많겠는데요. 긴급 사용이 이제 청소년이 아니라 12세에서 15세 이제 미성년자에 대해서 승인이 된 게 이번이 처음인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네, 물론 이제 다른 모더나에서도 소아청소년 대상으로 임상 시험을 하고 있고 네. 또 이제 화이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12, 15세뿐만 아니라 이제 6개월에서 이제 11세, 예. 아마 2세에서 11세 정도는 조금 조만간 먼저 예방접종 사용 승인을 또 신청할 것으로 기대돼서 예. 우리가 이제 초등학생뿐만 아니라 유치원 연령대도 예방접종 할 수 있는 날이 곧 올 것 같은데요. 예. 소아청소년이 비록 위중증 위험성이 없다고 하더라도 이제 대유행이 되게 되면은 충분히 위중증 소아 환자들이 생길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예. 그리고 이제 소아청소년들은 어떤 교육과 돌봄에 굉장히 또 중요한 사회생활을 익히기 위해서 많은 만남이 또 있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학교에서 어떤 감염을 걱정할 때 있어서 좀 보다 이제 안정된 교육이 가능할 수 있을 것이라는 좀 기대를 할 수 있게 하는 것 같고요. 네. 이제 무엇보다도 어떤 미국에서 이제 소아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임상 시험은 사실은 본인의 동의뿐만 아니라 부모님의 동의라든지 예. 또 소아청소년의 어떤 건강의 안전을 지키는 이런 임상 시험 시스템이 굉장히 필요한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많은 소아청소년이 자발적으로 참여를 하고 안전하게 임상 시험을 하는 어떤 이러한 시스템에 대한 것도 굉장히 좀 그 덕분에 또 이제 미국에서 이제 이런 제약 산업들이 많이 또 발전할 수 있는 인프라가 되는 것 같습니다. 네. 네, 미국이 이렇게 결정을 내리고 나서
국내의 경우에는 어떻게 전망을 해볼 수 있을까요? 네,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물론 이제 지금 2,000명을 대상으로 어떤 면역 완성이라든지 안정성을 확인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실제 접종 데이터를 조금 더 확인하게 되면 우리가 조금 혹시 소아청소년에서 그동안 좀 발견되지 않았던 좀 드문 가능성에 대해서 우리가 좀 자료를 좀 충분히 확보할 것 같고요. 이제 당장은 이제 화이자 백신이 많이 들어오지는 않겠지만은 이제 정부에서는 좀 화이자 백신을 확보하는 대로 고3이라든지 예. 고2, 고1 연령층까지 확대한다든지 조금 더 확보분이 많아지게 되면은 그리고 예. 우선 접종 대상자의 접종이 고령층 어르신들이 끝나게 되면 중학생 이렇게 연령이 내려오면서 소아청소년들이 많이 맞을 수 있게 될 것 같고요. 그렇게 되면은 이제 우리가 좀 학교 생활을 할 때 조금 더 일상생활의 범위가 조금 더 넓어질 수 있는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것이 이제 아마도 이제 내년 초에는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올 가을에는 고3부터 한다고 가정을 했을 때 예. 그래서 조금만 더 학교 방역을 잘 지키시면은 내년엔 조금 더 다른 학교 생활을 맞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1차 접종을 완료하신 분들이 전체 국민의 7% 정도 됩니다. 그런데 지금 1차 접종 속도가 살짝 주춤해 있는 상황인데 그리고 백신 수급도 사실 아직 안정적인 상황은 아니잖아요. 앞서 방역 당국에서 밝혔지만 화이자가 이제 내일 추가로 도착을 하고 남은 백신들도 순차적으로 도입이 된다고 밝힌 상황입니다. 일단 현재 전반적인 백신 수급 상황이나 접종 현황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네, 이제는 단기간 목표인 2분기, 그러니까 6월 말까지 1,300만 명이 접종을 최소한 1차 접종을 맞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화이자도 계속 순차적으로 들어오고 있고 아스트라제네카 같은 경우에도 계약사와 직접 계약한 분량이 안동 공장에서 출하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네. 안정적으로 될 것 같은데요. 이제 문제는 또 한편 지금 많은 분들이 온라인이라든지 전화 예약으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 예약을 하고 계시긴 하신데 만약에 예약률이 이제 충분히 좀 따라가지 못하게 될 때에 대한 예. 또 다른 계획도 하나 좀 세우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5월 27일부터 본격적으로 1차 접종이 시작되기 때문에 아직도 한 2, 3주 이상 남아서 그때 어떤 예약을 하시는 것이 조금 익숙하지 않으실 수가 있겠고 또 이제 예약 없이 이제 가서 맞으시는 곳에서 익숙하신 분들도 계실 수가 있기 때문에 최대한 어떤 연령대별로 온라인이라든지 전화 예약을 충분히 해서 그렇게 해야지 우리가 이제 접종 맞으실 때 환자분들이 몰리지 않고 또 접종 맞고 나서 15분 내지 30분 정도 의료기관에 머무르셔야 되기 때문에 예약을 받아서 좀 순차적으로 인원을 분산해서 맞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가 그렇게 최대한 해보고 만약에 안 되는 경우에는 우리가 예약분을 진행하면서 동시에 고령층 어르신들은 바로 이제 들어오자마자 그냥 예약 없이 맞으시는 분들도 조금 어느 정도 좀 인원을 할당해야 될 것 같고요. 그렇게 되게 되면 우리가 이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같은 경우에 이제 충분히 딱 맞춰서 하지 못하고 잔여 접종량이 충분히 남을 가능성이 있는데 예. 그것은 이제 정부에서 개발하고 있는 앱을 통해서 잔여 접종 희망자분들이 또 맞을 수 있게 그래서 어떤 세 그룹으로 나눠서 접종을 진행하는 것도 필요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최대한 예약을 좀 독려해보고 이제 어떤 그것이 좀 순조롭지 않을 때한 대비도 조금 좀 필요할 것 같고요. 또 한 가지 문제는 이제 많은 분들이 접종 맞으시게 되면 고령층의 어르신들은 아무래도 이제 이상 반응에 대한 이상 반응 발생할 확률이 0.1%로 좀 낮기 때문에 네. 이상 반응 신고가 많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여러 가지 궁금하신 점 때문에 전화 문의라든지 또 진료에 대한 수요가 늘어날 수가 있겠거든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충분한 대비가 필요한데 그분의 어떤 특히 고령이실수록 드시는 약도 많고 가지고 계신 질병도 많기 때문에 대부분은 백신 접종으로 인한 이상 반응이라기보다는 가지고 있던 여러 가지 질병들이 증상이 나타나는 것일 가능성도 많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일주일 전에 예방 접종 맞았는데 발이 너무 아프다. 이렇게 호소하시는 경우에 그분 기록을 보면 사실 예전에 통풍을 앓으신 병력이 있으셔서 통풍이 재발했을 가능성이 더 많은데 그것을 알기 위해서는 그분에 대한 예전 의무 기록 자료 같은 것들을 상담하시는 분이 충분히 볼 수 있어야 되는데 지금 어떤 우리가 이제 콜센터를 통한 이상 반응 상담으로는 그것이 좀 상당히 제한적일 수가 있어서 이상 반응에 대한 어떤 상담은 평소에 질병을 잘 알고 계시는 단골 의사 선생님이 잘 아실 수가 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그 질병 상태를 잘 아시는 분이 이상 반응에 물론 예진도 꼼꼼히 해드려야 될 것 같고
나중에 생기는 이상 반응에 대해서도 충분히 좀 철저한 진료를 할 수 있는 그렇게 좀 연결할 수 있는 시스템 같은 것들을 조금 우리가 좀 고민해봐야 될 것 같고 만약에 그것이 이제 용이치 않게 되면은 이제 본인이 이제 동의하시는 경우에는 본인의 어떤 간단한 등록된 의무 기록이 있다면 그것이 상담하시는 분이 그 의무 기록을 열람할 수 있도록 예. 이렇게 개인 정보지만 좀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예. 이런 것도 우리가 이상 반응을 상담하고 대비하는데 좀 준비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이제 문제는 이제 3분기가 되게 되면은 2분기 때 1차 접종을 맞으셨던 1,000만 명 그리고 나머지 2천만 명이 또 1, 2차 접종을 하시기 때문에 석 달, 7, 8, 9 석 달 동안 이제 3천만 건의 접종이 일어나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굉장히 접종도 많이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생길 수 있는 이상 반응에 대해서도 지금과 좀 다른 굉장히 많은 대비가 필요한데 그러기 위해서는 어떤 센터별로 접근하는 것도 필요하지만은 어떤 방방 곳곳에 마을 곳곳에 계시는 1차 의료 의사라든지 단골 의사 선생님들의 적극적인 참여 이런 것들이 조금 더 필요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예. 네. 지금보다 더 백신 접종이 원활히 이루어지기 위해서 어떤 점을 좀 더 주의 깊게 당국에서 들여다봐야 되는지 도움 말씀을 좀 주셨고요. 40대 간호조무사, 즉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맞고 사지마비 증상을 호소한 40대 간호조무사의 사례는 백신 때문이 아니다. 그러니까 백신 때문으로 보기 어렵다. 이제 이런 정부 조사 결과가 나온 것인데요. 이유는 뭐라고 봐야 될까요? 네, 그 표현이 좀 굉장히 좀 해석할 때 그러니까 백신 때문으로 보기 어렵다라는 표현이 백신과 관계 없다라는 것은 아니고 예, 예. 백신 때문으로 보기에는 자료가 좀 불충분하다 예. 이런 뜻이기 때문에 예, 예. 백신과 연관성이 없다는 뜻은 아니겠고요. 만약에 이제 이런 급성 뇌척수염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의 원인으로 그동안에 이제 코로나19 백신이 아닌 다른 백신 접종 이후에 나타날 수 있는 이상 반응으로 보고가 되어 있기 때문에 예. 코로나19 백신의 개발 과정에서도 이런 탈수초성 신경병증이 발생했다라는 문구가 있거든요. 인과성을 예. 확인할 수는 없지만 임상시험 중에 이런 것이 발생했다. 이런 보고가 있기 때문에 지금 아직 전 세계적으로 우리가 특이 혈전증 같은 경우에는 백신 접종 한교에 조금 더 증가하는 경향이 있다라고 보고가 되어 있지만 예. 지금 같은 이제 급성 파종성 뇌척수염 같은 경우에는 특별히 더 증가한다는 논의가 아직은 없기 때문에 나중에 나올 가능성은 있어 보이는데요. 예. 그렇기 때문에 기존에 지금 이상 반응과 관련이 나와 있다고 자료는 없지만 지금 배제하기도 좀 어렵고 예. 나중에 좀 포함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판단하는 경우에는 기존에 이제 불충분한 경우에는 말씀하신 것처럼 인과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겠지만은 그래도 일단은 또 아니라고 또 단정지어서 할 수 없기 때문에 네. 이런 경우에는 일단은 진료비 본인 부담금에 대해서 지원을 해주겠다 이렇게 보다 이상 반응에 대해서 진료를 받으실 때 특히 금액이 많이 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해주는 지원폭이 넓어졌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어떤 분들께서는 이제 혹시 오해하실까봐 이제 그 말이 그 말 아니냐라고 얘기하실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백신 때문으로 보기 어렵다라는 이제 표현보다는 국내외 인과성 근거 자료가 불충분해서 그 인과성을 판단할 수 없기 때문에 의료비 지원은 정부에서 이제 하는 것이고 다만 이것을 우리가 단정적으로 이렇게 할 수가 없이 백신 때문으로 발생한 이런 이상 증상으로 보기 어렵다라는 표현은 그러니까 저희 같은 언론에서는 자제하는 것이 좋고 네, 그렇습니다. 예. 네, 맞습니다. 정리하는 차원에서 좀 다시 한번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네. 다음 여쭤볼 사례가 지금 이제 오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도 이제 이런 어떤 지원 대책을 내놔 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인과성이 부족하더라도 그런 판단이 내려지더라도 최대 1,000만 원까지 치료비를 지원하기로 했다. 이 부분은 어떻게 좀 보셨습니까? 어떤 의미가 있다고 봐야 될까요? 네, 그 기존 사례에서 뭐 일주일씩 100만 원씩 든다고 이렇게 보도가 나왔을 때 물론 이제 많은 분들이 어떤 건강 문제와 경제 문제
경제가 두 가지 놓였을 때 우선순위를 건강 문제 더 두시는 분도 있고 또 경제가 더 중요하다라고 보시는 우선순위가 좀 사람마다 다르실 수가 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어떤 이상 반응이 있을 때 이상 반응을 겪는 것보다 어떤 치료비가 많이 드시는 것 자체를 더 부담을 느끼시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는데 그런 면에서 우리가 인과성이 명확하지 않더라도 드는 어떤 많이 드는 진료비 본인 부담금에 대해서는 정부가 적극적으로 건강보험료뿐만 아니라 이제 국고에서 이제 50% 이상 지원해서 본인 부담금을 줄여주겠다라는 발표가 되겠는데요. 그동안 이제 사례처럼 우리가 인과성이 나올 때까지 좀 기다리시면서 또 그 보호자께서 이제 많이 좀 불안해하고 초조하고 이러신 사례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충분히 낮춰드릴 가능성이 있겠고요. 설사 이제 인과성이 없다고 발표가 나더라도 그건 환급하지 않고 그건 계속 지원이 되겠고요. 이런 코로나19 백신으로 된 이상 반응으로 인한 진료비는 비단 이번뿐만 아니라 이제 건강보험에서 이제 본인 부담액 상한제가 있어가지고 어떤 건강보험 경제 수준에 따라서 건강보험을 납부하는 금액에 따라서 본인이 1년 동안 낼 수 있는 상한제가 있어서 그 이상 본인 진료비가 발생할 때는 또 환급받는 제도가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그래도 이제 본인 부담금이 많이 드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가 충분히 인과성이 충분히 밝혀지지 않더라도 우선적으로 지원을 해주겠다 이렇게 발표가 났는데요. 이제 조금 더 그 폭을 좀 넓히고 대상을 조금 다양화하게 되면은 많은 분들이 어떤 경제적인 부담에 대한 두려움을 좀 줄이시고 백신 접종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뭐 어렵게 얘기할 거 없이 정부를 믿고 접종을 해주십사 하는 우리 정부의 지원 대책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말씀 거기까지 좀 듣고요. 오늘 코로나19 관련 내용은 김경우 인제대 백병원 가정의학과 교수 모시고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